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여름 동안 주식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위주요 지표가 시사합니다. 그리고 메타, AI 야망 강화 위해 원자력 발전 계약 체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증시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올여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의 흐름을 보면 이 속담은 오히려 틀린 말처럼 보입니다. 4월 초 관세 정책과 관련된 혼란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등했고 이 흐름은 단기적인 반짝 상승이 아니라 보다 견고한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사 LPL 파이낸셜의 기술 전략가 애덤 턴키스트는 이런 회복세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강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지표는 바로 S&P 500의 상승, 하락선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이 실제로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월에는 이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며 주식 상승세가 일부 대형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턴키스트 전략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몇 개 기술주에 의존하던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2023년 초부터 미국 증시는 소수의 대형 기술기업, 즉 빅테크들이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끄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월가에서는 나쁜 시장 폭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몇 주 사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턴키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종목 중 상승 추세를 보이는 비율이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2월 중순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4월 8일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의 회복이 두드러지는데요. 한때는 전체 기술주 중 단 10%만이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무려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주는 S&P 500 전체 지수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회복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4월 말에는 드물게 등장하는 스파이크 폭발 신호도 나타났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신호는 강한 상승장의 전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5월 말까지 S&P 500의 11개 주요 섹터 중 10개가 플러스 성적을 기록했고 기술주 역시 올해 초 손실을 거의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힘입어 턴키스트뿐만 아니라 RBC, 자산운용의 기술 전략가 로버트 슬라이머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S&P 500의 상승 하락선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은 것에 대해 약세장 반등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뿐 아니라 독일 DAX, 캐나다, TSX 등 해외 주요 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이번 상승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머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향후 한두 달은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정 시점에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서 여름 후반이나 가을쯤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슬라이머는 아직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중소형주가 여전히 상승 흐름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미국 국채금리, 특히 10년물과 30년물이 2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도 발표됩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칼리 콕스 수석 전략가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약화됐다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주식시장은 또 한 번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6월 첫 거래일인 월요일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올라 5,935.94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올라 19,242.61포인트, 다우지수는 35.41포인트 상승한 42,305.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주식시장은 단기 반등이 아닌 보다 폭넓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 지표들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소형주와 금리 흐름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매우 중요한 산업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이제 에너지 산업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메타가 AI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할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계약의 주인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 그리고 발전소 운영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메타는 이곳 발전소에서
20년간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컨스텔레이션은 발전소의 제어가,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 장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린턴 원자력 발전소는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단일 원자로로도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091M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향후 개량 공사를 통해 출력은 30MW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측은 이 공장을 앞으로 20년 더 가동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와의 계약으로 제어가와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기술 기업이 전력을 사는 것을 넘어 AI 산업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가 소비할 만큼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미국 전역에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며 그동안 대부분 천연가스로 이 전력을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원자력 같은 청정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을 통해 클린턴 발전소의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전력 구매 계약 PPA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메타는 해당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짓지는 않겠지만 계약을 통해 그 지역에 청정 전력 투자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바로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와의 계약이죠. 이곳은 이미 해체가 진행 중이던 발전소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덕분에 손상되지 않은 원자로의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렇게 전력 구매 계약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원자력 산업의 연명과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타의 계약을 두고 단순히 전력 확보를 넘어 청정에너지 시대에 기술 기업이 어떻게 원자력과 손잡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규 원자로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해 민간에서 쉽게 추진하기 어렵지만 메타 같은 기업의 등장은 기존 시설의 재가동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새로운 힘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부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이미 운영 중이거나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 41곳에서 약 6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측은 클린턴 발전소에 추가 원자로를 설치할 공간도 확보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원자로 허가 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메타 측의 글로벌 에너지 책임자인 우르비 파레크는 우리는 이 계약이 단지 하나의 원자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AI 열풍은 단지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에너지 정책, 환경 전략까지 전 분야의 근본적인 재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